예, 잘 쉬셨습니까? 예, 제 소리 들리나요? 예, 예. 자, 이제 마지막 공부인데요. 아유, 제가 추워가지고 지금 에, 옷을 하나 더 걸쳤어요. 아유, 춥네요, 아주. 저런 요즘 절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는 어, 장흥 보림산 아직도 춥네요. 자, 지금 이제 보조 스님의 사상적 혼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335쪽입니다. 335쪽에 자, 보조국사의 절요 부분을 승철 스님이 다시 인용합니다. 아주 샅샅이 그 승철 스님께서 보조국사의 저서를 샅샅이 분석하면서 지금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노점수 사상은 교가에서는 들어 방편으로 용납이 되겠지만 조계 정맥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상을 계승했을까? 보조국사라 하면 굉장히 큰 어른인데 왜 그런 사상을 이어받았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노점수 사상은 보조스님 저설 중에서도 수심결과 정예결사문에 가장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결사문은 보조스님이 33살 팔공산 거주암에 계실 때 지은 글입니다. 거주암 아시죠? 우리 도반님들. 그 500 난전이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난전으로서는 가장 크고 아주 장엄하죠. 예, 아주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 팔공산 거주암은 우리가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그런 아주 훌륭한 도량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500 난이 유명하죠. 수심교는 어느 때 지었는지 연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예결사문은 이제 보조 스님이 고려 시대에 성풍이 해이해지고 이제 불교가 땅에 가치가 땅에 떨어질 때 불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결사운동을 하는 것이죠. 마치 성철 스님, 청담 스님 같은 분들이 봉암사 결사하셨듯이 보조 스님도 이 정해 결사를 할 때 결사문을 지은 그 아주 훌륭한 그런 업적이죠. 그런데 수심교는 어느 때 지었는지 연대가 분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조 스님의 저술들을 살펴보면 전기와 후기의 저술에 상당한 사상적 차이가 발견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보조 스님께서도 이제 전반기는 정예결사를 시작하고 수심결이 어느 정도 어느 시기인지 알 수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상적인 맥락으로 보면 정예결사문과 다 있어요. 그러니까 30대의 저술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말년에 와서는 사상적 전환이 확실히 일어났다는 거죠. 이를 근거로 추정할 때 수심결은 보조 스님이 결사문을 지은 시기와 그리 멀지 않는 초기의 저술로 보입니다. 자, 어떤 전환점이 있는가? 보조 스님이 33살에 거주하면서 결사문을 짓고 거기서 약 1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상무조암으로 가서 40살 되던 해에 대의록을 보다가 얻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여러 도반님들이 이 선종사를 공부하실 때 보조 스님이 상무주암에서 대의록을 보다가 덕처가 있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상무주암은 이제 저 지리산 그 실상사 옆에 지리산 높은 암자가 상무주암이죠. 지금은 그 형기 스님이 계시죠. 예. 이런 데도 우리 도반님들이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 상무조합은 도인들이 많이 나왔고, 또, 우리 불교사에서 보면, 그 선지식들이 많이 거쳐간 그런 도량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도 가봤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여기 차가 안 들어가요. 예, 아주 높은 데입니다. 그러다가 상무조합으로 가서 40살 되는 해에 대어록을 보다가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30대는 못 깨닫다가 40대에 이제 공부의 안목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상무조함에서 대어록을 보고 덕처가 있은 뒤부터는 정해, 정견, 지혜 분별과 같은 원수와 살지 않고 그 원수와 이별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40살 상무조함에서 40살 되던 해에 대어록은 이제 그 서장을 지은 가나선의 교과서를 지은 대스님의 어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어록을 보다가 이제 40살에 이제 얻은 바가 있었다는 거죠. 즉 정견이 제가 봤을 때는 정견이 좀 서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몇 해 더 계시다가 송광사로 갔고 송광사에 한 10년을 지내다가 53살에 입적했는데 입적하기 반년 전에 52살 겨울에 완성한 책이 바로 절효입니다. 자, 절효는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지은 저술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최후의 저술이었는데, 자, 그런데요, 이 뒤에 이게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절효를 살펴보면 수심결의 사상에서 많은 부분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절효에서는, 그러니까 50살에 지은, 52살에 지은 절효에서는 30대 견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수심결이나 결산문에서는 도노점수, 를 주장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교회에서는 방편으로 도노점수를 인정하지만 선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므로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심결이나 결사문에서 교와 선을 혼동해 버렸습니다. 보조스님이 도노점수를 교라했다면 허물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마 문화에서 전전상전한 이 선법을 도노점수라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선과 교를 혼동해서 후세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악영향이 큽니다. 아주 악영향이 커요. 네. 얼마 전에 우리 그 젊은 스님 중에 한 분이 본인을 이제 선을 한다고 그러고 유튜브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수심결 해설서를 강설서를 한 권 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은 이 도노점수 교과서인 보조 스님의 수심결을 선으로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공부나 법문을 선으로 알면은 그분은 영원히 조사선, 가나선, 이 도노선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은 깨달음으로 가기도 어렵거니와 깨달을 수가 없는 게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뭐 깨달을 수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 선종 종지와는 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결사문을 지은 지 약 20년 후에 성립된 절효에서는 이제 52살에 지은 절효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도노점수라는 것은 순전히 교종에서 하는 말이지 선종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52살에 와서는 도노점수는 이거는 교종에서 교학에서 하는 말이다. 선종은 아니다. 근데 정작 당신은 30대에 지은 정예결사문과 수신결에서는 도노점수가 달마 선종의 정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뒤에는 스스로 사상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보조 스님을 도노돈수라고 봐야 됩니까? 도노점수라고 봐야 됩니까? 50대 말년의 사상적인 입장을 그분의 진면목으로 봐야지 않겠어요? 그죠? 한참 공부하고 있는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을 안목이 없을 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조 스님을 도노점수를 주장했다 이렇게 말하면 주장은 했지만은 말년에 가서 도노점수로 바로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안 보고
보조 스님이 도노점수를 주장했다는 말은 아예 학자들은 입에도 꺼내지 않고 도노점수만이 보조 스님의 사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크게 잘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스님이 이 전료에서 또 어마어마한 주장을 해요.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하택신의 지혜종사다. 즉 앞에서는 30대에는 하택신혜를 막 금과 옥조처럼 본인이 신봉하는 선지식으로 모셨는데 이 50대에 전료에 와서는 하택신혜는 지혜종사라고 비록 조계의 적자는 아니나 오해가 높고 밝아서 결택이 분명하니 종밀 스님이 그 지취를 종상하여 이언까닭에 이 책에서 그것을 밝혀서 화련히 볼 수 있게 하였다. 지금 교를 통해서 마음을 깨친 이들을 위하여 번거로운 말을 제거하고 요점을 드러내서 관행의 기감으로 삼고자 한다. 자, 여기서 하택신혜를 지혜종사라고 보조스님도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절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택신혜를 교를 위해서 방편으로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보조스님의 생각이 이것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심결이나 결사문에서는 하택스님을 지혜종사라고 취급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지은 절효의 천문에서 이것을 지혜종이며 교봉스님이 주장하는 도노점수는 지혜종이고 육조스님의 정맥이 아니다. 정도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조국사가 스스로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절효는 전체가 도노점수를 설명한 책입니다. 이제 이 50대의 절효라는 책도 아직도 도노점수를 보조스님이 말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달마 선종은 아니다. 절효에서 규봉스님이 말한 도노점수를 자세히 설명하겠으니 그 사상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를 통해 마음을 깨친 사람들이란 교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혜는 교가의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심결이나 결사문에서는 도노점수를 달마정전 즉 선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이 절효에 와서는 도노점수를 달리 설명한 것입니다. 도노점수 사상은 조계정전이 아닌 지혜종사 하택신혜의 법통을 이어받은 규봉이 주장했는데 이것을 보조스님이 선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화를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노점수를 보는 보조스님의 시각이 수심결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화를 위해 도노점수를 설명하겠다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 보조스님이 사상적인 전환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에 도노점수를 주장하는 것은 교문을 위한 것이다. 교문을. 그걸 보조스님이 명분을 삼고 있다는 거죠. 규봉스님은 근본적으로 선종을 지지한 스님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택스님의 법계를 받아 선종이라 했지만 청량국사가 지은 화엄경 소초를 보고 완전히 화엄종으로 전향한 스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선종 역사에서 보면 이 불교사에서 보면 대부분의 스님들이 화엄종을 공부하다가 선종으로 다 전향을 하거든요. 교를 공부하고 선종으로 나아가는데 이 규봉종밀은 유일하게 그 반대예요. 선을 하다가 하택신혜의 제자로 삼선을 하다가 화엄종으로 전향을 해요. 그래서 화엄종 조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희한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보조스님이 이분을 이제 스승으로 받들었으니까 젊은 시절에 이제 공부가 이제 제대로 안목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규봉종밀은 화엄종사이지 선종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성철스님이 쭉 이제 근거를 가지고 쭉 이제 밝혀놨다는 거, 그거는 이제 뭐 우리 본질과 관계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조국사의 절효 다시 보겠습니다. 보조국사께서 초년에는 잘 몰라 수심결이나 결사문에서 도노점수를 닮아 선종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입적 무렵에 제대로 알고 절효해서 하택도 지혜종이고 규봉도 지혜종이라고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조계의 적자가 아니며 조계의 정맥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것도 보셔야 됩니다. 이 조료에 어떤 사람이 먼저 반드시 도노해야 비로소 점수할 수 있다고 하니 이는 해오에 근거한 것이다. 자, 여기서도 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수심결에서는 도노 점수가 선종, 달마종의 근본이다, 종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 와서는 도노 점수를 뭐라 했습니까? 도노를 해오라고 합니다. 해오.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교학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도노 점수의 도노는 도노 점수의 도노가 아니고 이치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치로 알았다. 아르마리라는 거죠. 아르마리로 깨달았다는 거죠. 이러면 이거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요에 와서 이 보조스님 견해가 이제 바로 잡혔다고 보는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 제가 빨갛게 그어놨어요. 자, 347쪽으로 보겠습니다. 347쪽, 101번문 347쪽. 자, 보시겠습니다. 결국 보조 스님이 초년은 30대입니다. 선과 교를 혼동해서 도노 점수를 선종이라 했지만 후반은 이제 50대입니다. 보조 스님이 5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52살에는 확실히 사상이 전환되었습니다. 입증하기 반년 전에 지은 재료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도노점수는 순전히 지혜종, 바로 교화를 위해 한 말이고 교회 발전을 위해 한 말은 아니라고 보조 스님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참으로 참선을 한다는 사람이라면 선종의 정맥을 따라야지 지혜종을 따랐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 요게 이제 성철스님이 하고 싶은 말씀일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의 선방을 둘러보면 참선하는 사람들이 보조스님 임종시의 저술은 보지 않고 초년의 저술만 의지하여 도노점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노점수를 선이라고 하고 보조의 사상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선도 모르고 보조국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조스님도 초년에는 잘 몰라서 도노점수를 주장했지만 말년에는 도노점수를 선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방편의 도노점수를 말하였다고 합니다. 방편으로 말했다면 선과 교를 분명히 구분해서 할 것이지 왜 초년의 수신결에서는 선과 교를 혼동하고 말년에 이르러 절요에서는 선과 교를 분명히 갈라서 말했을까요? 그런 것을 보면 순전히 방편으로 한 말씀은 아닙니다. 보조 스님은 스스로 확실한 견처가 없어서 혼란이 되었다가 뒤에 상무주암에서 견지가 좀 나아져 해해가 고명해졌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를 버리고 도노점수는 선종사상이 아니라고 확실히 표명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도반님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예. 상무주암에서 대의록을 보고는 견해가 확 바뀌었다는 거죠. 예. 선종의 도노돈수를 종지로 바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 스님이 도노돈수의 입장을 최후에서는 당신의 입장으로 세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8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도노점수가 선종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수 스님마저도 당신이 이미 견해를 바로잡았는데 80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선종이 도노점수다. 도노한 뒤에 점점점 닦아야 한다. 이런 주장 자체가 이건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근거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조 스님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철 스님의 견해예요. 예. 이거 제 견해이기도 하고 성철 스님 견해이기도 하고 고우 스님도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건 잘못 봤다. 예. 규봉 스님은 평생 교와 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끝끝내 도노점수와 달마 선종이라고 고집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보조 스님은 말년에
도노점수가 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표명했으니 허물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절효에도 자가당착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요 절효 모순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복잡한 얘기고요. 이거는 좀 너무 깊은 얘기여서 요 정도만 이해해도 우리 도반님들이 그 뜻을 분명히 아시면 되거든요. 이 절효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공부가 조금 깊어져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353쪽에 보조국사의 간화결의론. 이제 승철 스님께서는 보조 스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절효는 아직도 그 도노점수, 도노돈수에 대한 혼란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견해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됐다고 보셨어요. 이제 그 얘기가 앞에 있다면, 자, 그런데 보조 스님이, 자, 재밌는 것은 보조 스님이 입적하고 6년 뒤에 간화결의론과 원돈성불론이라는 보조 스님 저술이 6년 뒤에 돌아가신 지 6년 뒤에 출연이 돼요. 이게 또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보조 스님이 입적하고 6년 후에 간화결의론과 원론성불론이 보조 스님 이름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그것은 수제자인 진각 해심 스님이 보조 스님의 유고를 발견하여 간행한 것입니다.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도 보통 예를 들면은 법정 스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법정 스님 유고집이 나왔거든요. 조계종 불교신문사에서 유고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써놓은 글인데 출간이 안 돼 가지고 잊혀져 있다가 그 숨어 있는 벽장 속에서 이제 유고가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조 스님 이름으로 나온 간화결의론, 원돈성물론은 보조 스님이 돌아가신 고 6년이나 지난 뒤에 보조 스님 이름으로 책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책 괴짝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걸 누가 냈느냐면 보조 스님의 상수 제자인 진각해심 선사라는 분이 냈어요. 이 진각해심 선사는 우리 도반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보조 스님도 훌륭한 스님이셨지만은 보조 스님 바로 제자되는 이 해심국사라는 분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여기 주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진각해심 고려 스님이로 속성은 최씨이고 나주 화순년 사람이다. 지금 제가 오늘 화순을 지나왔는데 나주 화순 사람이라는 거죠. 진사에 급제하고 태학에 들어갔으나 어머니의 병으로 고향에 돌아가 병간호를 하다가 관불산매에 들어 어머님의 병이 나았다. 이듬해 어머니가 타계하자 조계의 보조국사에게 출가했다. 보조국사가 입적하자 신명으로 법석을 이어받고 개당하니 학인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호는 무의자, 시호는 진각국사, 합호는 원조이다. 저서로 선문강요, 선문염송 등이 있다. 자, 요 선문염송이 이제 여러 도반님들이 기억을 하나 해둬야 됩니다. 요 선문염송은 가나선에서의 화두 1700공안을 하나로 모아놓은 화두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화두 백과사전이란 말은 조사들이 깨달은 그 인연을 모아놓은 그 어록집이 선문염송이에요. 근데 이 1700 화두공안을 모아놓은 선문염송과 같은 것은 중국에도 이런 화두공안집이 이렇게 모아놓은 게 없고요. 일본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선이나 조사선이 중국에서 출연했지만은 실제 가나선이 꼽힌 것은 어디냐 할 때 고려예요, 고려. 왜 그러냐? 바로 화두공안집 1700 공안집을 백과사전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선문염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각 해신국사 같은 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고려시대 고려 조사들의 선사들의 안목이 중국 선사들 못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진각국사 의록집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식민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사대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사대주의가 남아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경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고 우리도 선진국이 됐거든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또 케이팝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세계인의 지금 선망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 조사들에 대해서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할 시대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렇게 좀 교재나 이런 것이 조금 약한데 이제 그런 것은 잘 정리해 가지고 해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부산 선문 순례하면서 요 진각 해신국사가 주석하셨던 강진의 월남사지가 있어요. 아주 멋집니다. 아주 감동적인 곳이죠. 그런데도 한번 같이 순례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선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사후 6년 뒤에 보조국사 이름으로 나온 가나결 이론과 원론 성불론에서는 가나선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달라져 갖고 확고한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정오만 말하지 해오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수심결에서는 먼저 도노하고 점수를 해서 정득한다고 했는데 가나결 이론에서는 선이란 화두를 참고해서 탁 치면 정득이지 절대로 해오나 신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정오만이 선종이라고 철두철미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로에서 발견된 되는 혼란이 가나결에서는 청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스님의 사상 발달을 보면 초기에 지은 수심결과 결사문에서는 도노점수와 선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또 입적하기 바로 직전인 52세 겨울에 내놓은 저료에서는 선과 교를 구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혼란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입적한 뒤 출판된 가나결이론이나 원론성불에서는 선은 분명히 정오지 해오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좀 그런데 어쨌든 확실하게 이 가나결이론에서 오면 가나선의 도노돈수의 입장, 확철대오의 입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조스님이 사상적으로 이제 확고해졌다 이렇게 볼 수, 선사로서의 면목을 확고히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4쪽에요. 원돈 성불론이나 가나결이론이 보조스님이 직접 지었든 아니든 요거 제가 빠먹었네요. 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354쪽입니다. 입적하기 반년 전에 지은 저료에서도 혼란이 여전했는데 반년 사이에 어떻게 사상이 일변해서 그러니까 입적하기 6개월 전에 저료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입적하는 그 저료 지은 다음에 6개월 동안에 가나결 이론과 원돈 성불론을 저술했을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6개월 안에. 그런데 이 전료하고 가나결 이론, 원돈 성불론은 사상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6개월 사이에 그런 사상적인 전환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그래서 이 가나결 이론과 원돈 성불론은 보조 스님의 친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보조 스님의 친저가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보조 스님 입적 후에 진각 스님이 보니 보조 스님의 사상에 혼란이 있고 맹점도 많아서 이를 메우기 위해 진각 스님이 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훌륭한 제자가 그 스승이 돌아가신 뒤에 스승의 저수를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있으니까 선종의 정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혼란이 있으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저술을 하나 저술을 두 권 지어 가지고 서성의 저술이라 이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그 책은 생전에 출판된 것이 아닙니다. 입적하시고 난 뒤에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적한 뒤에 곧바로 출판된 것도 아니고 6년이나 세월이 흐른 뒤에 출판되었습니다. 입적한 뒤에 유품에서 나왔으면 곧바로 출판할 일이지 왜 6년이나 세월을 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이 저료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원돈성불론이나 가나리론이 보조스님이 직접 지었던 아니든 간에 보조스님이 입적한 뒤 조계 문화에서 도노점수는 교종이지 절대로 선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이걸 보면 보조스님이 이제 가나결이는 원돈성불론에서 조계 문화에서 도노점수는 교종의 입장이고 선종은 도노돈수다. 예. 화두를 타파해서 확철대오 하면은 도노돈수가 된다. 이거를 이제 분명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800년 전 조계 문화에서 선이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배려한 도노점수를 800년 후 지금 한국의 선방에서 도노점수가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가나결이로서 보조 스님이 원돈 신해, 즉 도노 점수를 삭구이고 경절문 즉 선종의 정어문은 활구이니, 자, 우리 도반들 삭구 활구를 입문과정 때 공부를 했죠. 삭구라는 말은 화두가 죽은 말, 화두가 죽는다는 것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나다 너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이런 양변에서 이분법 이원론적인 사유분별을 하면서 화두를 참고하면 삭구가 되고 화두가 죽어버리고 활구가 되는 건 뭡니까? 양변을 떠나가지고 순수한 의심이 되면은, 그죠? 주관과 객관이 끊어지고 성성과 적적이 하나가 되면은 활구가 된다 그랬잖아요. 화두가 진의심, 순수한 의심이 된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공부를 하려면 삭구를 버리고 사유분별을 버리고 아르마리를 버리고 활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노점수를 근본으로 한 삭구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돈성불론은 교화를 위해 도노점수를 설명한 것이라 하여 선교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또한 선을 정오라 했지 해오라 한 곳이 없습니다. 자, 보조 스님이 가나결이론과 원돈성불론에서 당신의 견해를 확고하게 바로잡았다는 거죠. 즉 활구 참선을 해야지 삭구 참선을 하면 안 된다. 삭구 참선은 해오, 아르마리, 사량분별, 양변, 이분법에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끊고 바로 화두 일념이 되면은, 그죠? 바로 중도를 들어가는 거고 중도를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보조스님의 저술인데 삭구로 들어가지 마라. 원돈 신의 여실한 가르침이 겐지스 강수만큼 많으나 이를 삭구라 하니, 이제 팔만대장경이 어마어마하지만 전부 이거는 삭구지요. 사람들로, 왜? 사유분별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르마리의 장애를 낳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초심학자가 경절문의 활구를 참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성에 침합하는 원만한 얘기를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이해하여 물러서지 않게 하려는 까닭이다. 만약 상근기의 사람이 비밀리 전한 것을 감당하여 과거를 벗어난 것이라면 경절문에 아무 맛도 없는 법문을 듣자마자 아르마리 병에 막히지 않고 곧 귀결처를 안다. 이를 한번 들으면 천가지를 깨쳐서 대총지를 얻은 사람이라 한다. 화두 하나로 바로 탁 깨치는 길이 도노돈수거든요. 하나의 화두로
당당하게 깨달은 걸로 갈 수 있다. 화두만 타파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화두를 아르마리로 들게 되면은 그건 사쿠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도노점수나 교화에서 말하는 이분법, 이원론, 있다 없다,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정과 해가 양변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아르마리, 이분법, 손가락, 방편에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교학에서는 그렇게 반편으로 할 수 있지만 선종은 이런 양변이나 이분법, 이원론이 있으면 이건 선종이 아니잖아요. 왜? 선종은 불생불멸을 말하고 본래 성물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성물에서 벗어나면 부처가 중생이 있다고 하면 전부 이거는 시간과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다 그러면 이건 전부 분별심이지 선이 아니라요. 네. 선은 불생불멸이고 생사가 일이한 것이고 부정불감이고 본래 청정이고 본래 부처고 본래 성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선종이죠. 선종은 일법밖에 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정도밖에 없다. 네. 자, 이것도 이제 가나기리로 나온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보조스님 법문입니다. 반드시 활구를 참고하고 삭구를 참고하지 말아야 하니 활구에서 깨치면 영원토록 잊지 않고 확철대오 하는 거죠. 도노돈수가 되는 거고 삭구에서 깨치면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저는 이제 가나결의를 우리 도반님들 제 유튜버를 찾아보면 제가 가나결의론 강의한 게 있거든요. 가나결의론 공부한 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이 명쾌합니다. 이 보조스님 이런 법문은 아주 명쾌하고 이거는 가나선의 종장들과 안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결이나 정예결사문 또는 절효에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정리하고 이거는 명쾌한 입장을 갖고 확철대오에 대한 가나선의 그런 명쾌한 입장이 확고하게 서 있는 견해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절문이 뭐냐면 바로 화두 하나로 바로 타파하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가나결의로 해서 일관되게 조사들의 견해가 같고요. 화두에서 의심을 타파하면 한 번 툭 터진 사람은 무장애법계를 몸소 정득한다. 정호를 한다는 거죠. 여기도 확철되어 도로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조스님 견해가 가나결의론에 와서는 완전히 조사들의 안목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선종의 입장이 이제 확실히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고 혼란도 없어졌어요. 성철 스님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과 교의 구분도 이제 확연해졌습니다. 이 가나결의론에 와서는 선과 교의 길은 다르다. 교는 아르마리 사유분별을 통해서 해오 점수하는 것이지만 이제 선은 한 화두를 들어서 확철대오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371쪽에요. 371쪽에 요거 인용문인데요. 요거 아주 좋더라고요. 바라건대 관법을 수행하여 요 관법은 뭐냐면 위파사나를 말해요. 관법은 위파사나. 위파사나가 이제 우리가 사마타를 지라 그러고요. 멈추는 것이라 그러고 번뇌망상에 멈추는 사유분별을 멈추는 게 사마타. 위파사나는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관하는 겁니다. 관법. 그래서 이제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관법을 말해요. 이 관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도 초기에는 불교가 전래될 초기에는 이 위파사나 관법이 상당히 들어와 있었던 거죠. 들어왔죠. 근데 이 위파사나가 초기에 들어왔지만은 이 화두참선 선종이 이제 경절문, 도노돈수고 본래 성불이라는 그런 안목이 확산이 되면서 이 관법은 거의 사라져 버렸어. 공법이라는 사마타 이파사나를 따로따로 공부하는 공부는 거의 사라져 버렸죠. 왜?
경절문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깨달음으로 바로 가는 길이 화두참선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라건대 관법을 윗바사나를 수행하여 세간을 벗어나려는 사람은 성문의 활구를 참고하여 속히 보리를 정득한다면 매우 다행일 것이다. 아, 보세요. 이 보조스님이 가나기린론에서 윗바사나나 교학이나 이런 방편으로 양변에서 공부하지 말고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은 화두를 참고해서 바로 가라. 남박에 깨치고 직지도로로 바로 가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매우 다행한 일이겠다. 이제 보조스님 안목이 이제 확연해진 거죠. 자, 내용이 길어가지고요. 자, 활구참고 아까 나왔죠. 예, 우리가 이제 활구참고와 깨달음에 가장 빨리 가는 예, 한 방에 모든 번뇌를 일시에 타파하는 그 공부 방법이 화두참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두참선이 정말 빠르고 쉽고 좋은데 다만 화두에 대한 정견, 이 깨달음, 부처님 법에 대한 바른 공부를 통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하면은 화두가 정말 빠르고 쉽고 좋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중도 연기에 대해서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이제 공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요거 이제 도노점수를 주장하는 것은 하택과 규봉계통입니다. 하지만 보조스님 말씀처럼 그것은 지혜종이지 선종의 정맥이 아닙니다. 교과에서는 방편론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종에서는 도노점수를 말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보조스님이 규봉스님과 다른 점은 초년에는 규봉스님의 사상에 동조했지만 입적할 무렵 절요에서는 규봉스님과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요에서도 사상적 혼란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가나결의론에 와서는 원돈 신의문과 경결문을 삭고와 할고를 나누어 성과 교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일본 학자들이 어떻게 비판하는가? 보조스님의 도노점수를 두고 이것은 선종 정맥이 아니다. 보조스님은 육조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보조선은 화엄종이지 선종이 아니다. 보조사상은 화엄사상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이 보조스님을 선을 모르시는 분이다. 보조스님은 화엄종 종사지 선종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죠. 일본 학자들이. 하지만 이런 비판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노점수가 선종의 전동사상이 아니라고 비판한 것은 옳지만은 보조스님이 근본적으로 화엄종이라고 비판한 것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보조스님 전체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초기저술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합당하지만 말년의 저술인 가나결의론에서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학자들이 비판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은 보조스님을 다시 살려낸 거죠. 보조스님이 도노점수의 초년기 주장을 정리하고 말년에 가서는 도노돈수, 선종의 정안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조스님은 선종의 도노돈수의 입장이다. 화두참선법의 입장이라는 것을 못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성철스님이 보조스님을 다시 살려내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은 성철스님이 보조스님을 비난만 욕한 것만 아시잖아요. 보조스님을 도노점수했다고 비판한 그게 아니에요. 성철스님이야말로 보조스님의 진면목을 발견해서 그걸 바로 세워주신 분이에요. 예. 성철스님이 보조스님을 바로 살려낸 분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도마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수심결이 이제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수심결이 선종 교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교가의 결의라 그랬어요. 보조스님이 초전기에 잘못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년이 지난 지금 선방에 앉아 참선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심결을 덜먹이며 도노점수가 선종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여러 봤거든요. 저도 여러 봤어요. 모모하는 수자 스님이 수심결을 가지고 의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서성이 도노돈수 하신 분인데, 아니, 그 제자 되는 분이 이 수신계를 가지고, 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비판받아야 돼요. 수신결은 교학의 견해거든요. 이게 선종의 견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이 사상적인 혼란이 있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평생 분별망상 속을 헤맵니다. 공부의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알았든 잘못 알았든 간에 알았다는 직염병입니다. 그 병에는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을 없애기는커녕 도리어 방조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것이 바로 수심결입니다. 이제 이런 수심결 같은 것을 선종의 지침서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아르마리 속에서 참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선을 아르마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선을 하면은 본래 성불이고 직지 도노로 내가 본래 완전하다는 경절문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최상승으로 하는 건데 이제 저렇게 삥 둘러가는 도노점수 공부를 선으로 알면은 이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큰 구업을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총결은 우리 이제 이 정도 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은 이 경전과 조사의록을 잘 공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선이 무엇이고 불교가 무엇이고 깨달음이 어떻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알고 바로 깨치는 가장 지름길이 화두참선이다. 이렇게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가 굉장히 공부가 빨라지고요. 공부가 빨라진다는 것은 마음이 빠르게 환해지고 밝아지고 편안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공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활도 빠르게 편안해지고 밝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이 되고 수행이 또 일상생활을 완성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가 나날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두참선, 생활참선을 하더라도 경전과 의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화두참선하는 사람들은 그 경전, 의록은 전부 아르마리를 조장한다고 아예 이 배관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잘못된 견해예요. 승철 스님도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경전과 의록을 통해서 이론도 배우고 그 다음에 화두 실참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병행이 돼서 이론을 통해서 실천을 완성시키도록 가야 되는데 이론 없이 실천만 해서는 안 돼요. 이론을 갖추고 하면은 빠르고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론 없이 실천만 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공부가 지속되기가 어렵고 또 화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론은 경전과 의록 공부도 하면서 화두를 하고 화두를 하면서 경전 의록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가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부가 훨씬 재미있고 빠르게 되고 또 남들에게 이 불교와 화두 참선의 가치를 알려주는데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불교가 뭡니까? 자, 우리 마이크 이제 다 여시고요. 얼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반님들. 예. 자, 마이크 켜시고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우리 이제 크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불교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입니까? 네. 부처는 누구입니까? 깨달으신 것입니다. 깨달은 분입니까? 뭘 네. 깨달았습니까? 충동. 충도를 깨달았습니까? 충도는 뭡니까? 대립되는 양면에 대립이 많은 양면에 집착하지도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다. 내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죠. 있으면서도 없는 존재다. 연기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중도입니다. 그죠? 이걸 부처님이 깨달은 거고 우리도
성철 스님이 깨달은 거고, 육조 스님이 깨달은 거고, 달마 스님이 깨달은 거고, 여기 보조 최진국사가 깨달은 거고, 도의국사가 깨달은 거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내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죠? 중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중도로 존재하니까 내가 이대로 완전한 거거든요. 이대로 완전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대로 완전한데 이걸 내가 자꾸 모르고 나는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초조불안하고 못났다. 가방끈이 짧다.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자꾸 분별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어리석고 분별심을 화두를 탁 들어가지고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들어가지고 그 분별망상을 완전히 지워가는 게 화두참선이에요. 그래서 이 화두참선은 화두를 딱 들으면은 바로 중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바로 중도를 체험하기 때문에 내 본질, 내 마음의 고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직지고 도노고 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참선이 빠르고 효과적이다. 왜? 중도를 바로 체험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 도반님들이 공부가 아주 쉽고 재미나고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이 추운 겨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하고 정리하시죠, 뭐. 우리 맨 위에 김은희 도마님부터 하시죠. 김은희 도마님. 저는 오늘 참석한 건데요. 이게 참 괜찮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다 도발이죠, 뭐. 예. 101번 상관 공부를 했죠. 2번 했죠. 예. 예, 한 말씀 하세요. 예. 예, 오늘 도반님들 잘 지내시는 거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100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잘 오셨고요. 김학용 거사님 한 말씀 하세요.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공부하는 동아과거 때 공부하는 101번문은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 101번문 공부는 해도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그래 이 공부는 앞으로도 끝이 없이 해야지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손계행 도마님. 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예. 네, 이렇게 인연 맺을 수 있게 되어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같이 또 공부할 수 있는 다음 강의, 다음 학기를 위해서 또 하나의 가는 발판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장혜성 도마님, 무삼각 도마님.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으로 줌이라는 것도 온라인 공부도 하게 됐고 이거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우리 무삼각 도마님께서 82. 82. 아이고 죄송합니다. 82. 82 학번이시에요. 82.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대단하시다. 네. 감사합니다. 82에 줌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네. 편하죠? 이 줌 공부하니까 편하죠? 네. 편하긴 하네요. 예, 아주 편합니다. 예. 예. 그래도 교수님 얼굴 보고 오는 게 더 좋아. 얼굴 뭐 이렇게 봐도 같은 얼굴이고 직접 봐도 같은 얼굴인데요, 뭐. 예, 그다음에 곽종부님, 곽종부님 오셨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기 101번문 지금 이제 작년하고 올해 2번째 공부하고 있는 건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중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팔만대장경과 조사의록을 다 요약해놨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제 제가 했듯이 제가 10번 읽었을 때 이해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30번 읽었거든요. 30번째.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도 또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다가오고 또 감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적 거사님께서 이건 해도 끝이 없다는 말이 저도 약간 실감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일심각 도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100일법문 두 번째 이제 끝나는 즈음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방학 때가 돼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100일법문으로 이끌어 주셔서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하시는 도반님들이 계시니까 조금 게으러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매주 만날 수 있어서 그런 게으름을 막을 수도 있었고, 또 100일법문을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마다 새롭게 와 닿았고요. 그리고 본호 돈수, 태호 증오, 또 불교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구한테 가서라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매일 봤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였고 감동적인 또 100일법문 시간이었습니다. 도반님들도 감사하고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미 도반님. 지금 선생님들 다 말씀 듣다 보니까 다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 중도를 통해서 더 불교를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요새 가끔씩 힘들 때 주말에 산을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화두를 두면서 교수님이 초기에 말씀하셨던 화두를 하게 되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같이 한다는 거를 행하면서 그 안에서 그거를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되게 몸이 가벼웠고 힘들지 않았다는 거, 그런 걸 느끼면서 저 화두의 중요성과 중도의 중요성을 좀 몸소 익히는 그런 시간도 제 나름대로 올 동안거에 느꼈던 거고요. 그리고 성철 스님 말씀을 빌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매수업으로서 나서서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인연이 되면 또 이렇게 한 번 더 선배님들하고 같이 또 소중한 시간을 갖는 시간을 또 한 번 갖기를 바라면서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섬 거사님. 예, 마이크 켜시요. 마이크를 켜시고요. 네.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성훈님도 한 말씀 하셔요. 임성훈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머리를 더 작은 깎으셨네 한 말씀 네. 하셔요. 네,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요. 저는 이제 상관 공부했었고요. 화두 공부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생활이라던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공부도 계속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연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오늘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많이 변했네. 예, 그런데요.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도마님들 모두 이 추운 겨울에 공부하시고 또 마음 내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철 스님 이 100일법문은 인류 문명사에서 저는 위대한 그런 명품이라고 봅니다. 정말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글로 이렇게 그 팔만대장경과 모든 조사 어록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책을 우리가 한글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복이고 우리 한국 불자들의 큰 복이고, 또 수많은 한국 불자들이 이 100일법문을 또 인연으로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은 더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
전생이든 금생이든 정말 공부를 잘 해오셨고 이런 인연으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이거를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이제 오늘 종강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생활 참선 전체 과정이 공부를 개강하니까 각자 그 공부하시던 인연에 맞게 가셔가지고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그 봄순례 때는 제가 지금 와 있는 장흥 보림사에 와가지고 같이 참선도 하고 또 성지순례를 하면서 서로 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마님들 너무 고맙고요. 편안한 밤. 저거 그 사진은 이미 다 보셨죠, 그죠? 그 네. 보림사하고, 그래서 그거는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하고 내일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하시고 사진 볼 시간이 없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십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